산술의 기본 정리하기 전에 정의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1보다 큰 정수가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얘를 이제 소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성수라고 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P가 소수이고 P가 A, B를 나누면은 P가 A를 나누던지 아니면 B를 나눠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경우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P가 A를 나눌 수 있으면 뭐 이때는 그냥 성립하죠, 그렇죠? 요때 케이스니까. 그럼 아니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메인인데 아니라고 하면 A하고 P의 GCD는 1이 돼야 되나요? 그쵸? A는 지금 약수를 P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약수를 가지고 있는 게 1하고 P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P의 배수가 아니면은 둘이 공통인 약수를 가지지 않아요. 1밖에. 그쵸? 그래서 A랑 P가 서로서로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요것도 소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배조항 등식에 의해서 px 더하기 ay 얘를 만족 1이 되는 원래 뒷부분이 a하고 p의 GCD 부분인데 지금 GCD가 1이니까 1이라고 쓴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랑 y가 존재를 할 거고 그렇죠? b를 곱해볼까요? 양변에 b를 곱해보면 pbx 더하기 aby는 b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pbx는 p로 나눠 떨어지죠, 그렇죠? p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by도 p로 나눠 떨어지죠. 이 부분은 원래 가정에서 A, B가 P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PBX 더하기 ABY 얘가 P로 나눠 떨어지는데 요거를 B랑 같으니까 결국은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따름 정리가 두 개가 있는데 P가 소수이고 A1, A2 쭉 A1부터 AN까지 어떤 정수들 N개를 곱한 게 P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안에 P로 나눠 떨어지는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N이 1이면 뭐 당연히 성립하죠. 그죠? 당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2면은 요거는 아까 함 그쵸? 요 얘기죠. 요 얘기 정리 1번 N이 2보다 크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쓸 건데 n-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하고 그럼 n일 때를 봅시다. n일 때를 보면은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까요? A1, A2 쭉쭉쭉 an-1까지 곱했을 때 여기 있는 게 P로 나눠 떨어지면 요거 2면은 K는 1부터 쭉 해서 n-1까지 중에 P로 나눠 떨어지는 애가 존재한다. n-1개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n일 때를 써보면 A1, A2 쭉 해서 an-1, an 이거일 때 아까 정리 1번인가요? by 정리 1에 의해서 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는데
A1 쭉 해가지고 AN-1 곱한 게 P로 나눠 떨어지든지, 또는 AN을 P로 나눠 떨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 이때는 가능한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쵸? 가정에 의해서 N-1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K1, 2 쭉 해서 N-1까지 중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했었고, 만약에 앞에 있는 케이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요 두 번째 AN이 P로 나눠 떨어지는 걸로 가면 되니까 개수가 하나 늘어나더라도 상관없이 잘 성립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를 보시면 따름 정리 1하고 2의 차이점은, 따름 정리 1은 그냥 임의의 정수들이 n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따름 정리 2는 오른쪽이 지금 Q1, Q2 해가지고 얘네들도 소수죠, 그쵸? Q1, Q2 쭉 해서 QN, 이 P로 나눠 떠진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소수예요. 그러면 따름 정리 1에 의해서, 따름 정리 1에 의해서 K는 1, 2 쭉 해서 N까지 중에 P가 K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K가 존재를 할 건데, 아까랑 다른 사항은 뭐냐면은 Q가 소수라는 점이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QK는 소수이므로 P랑 QK가 같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QK가 P의 배수인데 P의 배수 중에서 소수인 N은 P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산술의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실래요? N이 1보다 큰 정수들은 소수이거나 아니면 소수들의 곱하기로 나타낼 수가 있다. 사실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워낙 당연해가지고 이게 지금 증명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이름을 거창하게 산술의 기본 정리식이나 붙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n이 소수인 경우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n이 소수이면은 이때는 그냥 당연하다. 아닐 때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소수들의 곱하기로 나타내고 싶은데 n이 소수이면 그냥 그 소수 하나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할 말이 없고 n이 합성수일 때를 할 건데, 요게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n이 합성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애를 잡을 거냐면은 1도 아니고 n도 아니면서 n의 약수 d가 존재를 할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d가 있을 겁니다. 약수죠. 그러니까 1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닌 어떤 약수가 존재를 할 거다, 합성수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P1이라고 합시다. D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요거를 P1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장, 클레임. P1은 소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소수이죠? 아니라고 해볼까요? 아니라면 소수가 아니라고 하면 합성수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약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란 얘기죠, 지금 상황이. 1보다 큰 수니까. 그럼 또 그 안에 약수를 잡는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Q가 존재한다. 그쵸? 앞에서 n이 합성수라고 했을 때 그때처럼 똑같이 1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약수를 하나를 잡아요. 걔를 이제 Q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Q가 P1을 나누고
and P1은 또 n을 나누잖아요. 이 사실을 종합하면은 Q가 n의 약수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모순이 됐죠. 어떤 거의 모순이냐? P1이 D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요거 임의 모순이죠. 임의 모순이다. 가장 작은 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애가 나왔잖아요. Q라고. 그래서 P1에서 더 작은 애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쪼개지는 수인 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n은 P1, N1 이거를 만족하는 소수 P1과 P1이 소수인 게 중요해요. 지금 소수들의 곱하기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가 1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닌 숫자. N1 같은 경우는 N보다 작아지는 상황인데 그쵸? N1이 1이 될 수 없는 거는 뭐 N1이 1이면은 N이 지금 소수가 됐잖아요. N이 합성수인데 그래서 N1이 1인 거는 제외를 했고 N1이 N이 되면은 P1 자리가 1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요런 사실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N1이 소수이면은 증명이 끝나요. 그쵸? N을 지금 P1 곱하기 N1으로 나타냈는데 P1도 소수고 N1이 만약에 지금 소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가정이죠. 보니까 N1이 소수이면은 증명이 끝나요. 소수들의 곱하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N1이 또 안에 있는 소수를 찾는 거죠. 그렇죠? P2, N2. 네. 이거를 만족하는 소수 P2를 잡고 그 다음에 N2라는 애는 더 작아지죠. 그렇죠? N1보다 이렇게 더 작아지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서 1 그 다음에 있는 약수들을 잡으면 걔가 항상 소수니까 그럼 소수 하나를 잡고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이 지금 N1, N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만약에 소수이면은 이 과정을 멈추고 소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1보다 큰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또 소수인 약수를 잡을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러면 뭐 언젠가는 이 과정이 끝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증명이 되는데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할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왜 무한하지가 않을까요? 대소관계를 쭉 보면은 n보다 n1이 작아지고 그것보다 n2가 작아지고 뭐 그 다음엔 쭉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기 나온 애들은 다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런 식의 증명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이 영상을 앞에서 쭉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시길 바라며 어디서 했었죠? 유클리드 알고리즘 할 때 증명할 때 이런 식이 있었죠. 그쵸? 예, 계속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n보다 작은 양의 정수는 당연히 유한하잖아요. n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이 과정은 유한한 프로세스 안에 n번 안에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m의 k-1 얘가 소수가 되는 k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써줄게요. n이 p1, n1인데 또 p1에 n1을 p2, n2 근데 또 n2가 만약에 또 소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p1, p2, p3에 n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나가는 거죠. 쭉 해가지고 언젠가는 p1, p2 쭉 해서 pk-1, nk-1
여기가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인 거예요. 결국은 더 쪼갤 수 없는 애가 나온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해주면 돼요? 소수니까 P라고 네이밍을 붙여주는 게 좋잖아요. 얘 이제 PK라고 했으면 N이라는 숫자는 소수들의 곱하기로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넘어갈까요? 이러면 증명이 끝난 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유일하다. 뒤에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있군요. 유일한가?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n을 p1, p2 쭉 해서 pr까지 있다고 해보고,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하기로 표현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컨텐츠가 유일하게 표현이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고 해보죠. 또 다른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쭉 해가지고 QS. 그런데 뭐 개수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조차도 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R보다 S가 더 크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이 증명의 편의상 위에 순서를 가장 작은 거부터 왼쪽에 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라고 해봐요. 물론 숫자들이 똑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걸 까냐면은 P1, P2 쭉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Q1, Q2 이렇게 쭉 된다고 해봐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 Q1부터 QS까지 곱한 거는 P1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P1으로 나눠 떨어진다. Q1, Q2 쭉 해서 QS. 얘는 P1으로 나눠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정리 2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P1이 QK랑 같아지도록 하는 K가 1부터 S 중에는 존재를 해야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Q1하고 QS는 다 소수들의 곱한 거잖아요. 걔가 P1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중에 반드시 P1이랑 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풀어서 써주면은. 그러면 아까 순서를 정해줬으니까 여기 Q1에서 QS 중에서 가장 작은 게 Q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Q1하고 P1하고 비교를 했을 때 Q1이 작거나 같겠죠. 지금 얘는 무슨 말이냐면 Q1은 Q1부터 QS 중에서 제일 작은 애고, P1은 Q1부터 QS 중에 어느 하나니까, 그러니까 P1은 Q1부터 QS 중에 하나의 숫자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Q1이잖아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로라는 거는 입장을 바꿔서 쓰는 건데 P1, P2 쭉 해서 PR 이 식에서 똑같이 따름 정리를 쓰면은 반대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Q1이 P1부터 PR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랑 같아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P1이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결국은 P1하고 Q1이 같다는 얘기네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여기서 P1하고 Q1이 똑같으니까 소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다시 P2랑 Q2가 왼쪽 끝에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P2랑 Q2도 같을 테고 P3랑 Q3도 같을 테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냐면, 지금 개수가 R이 작고 S가 크다고 했잖아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럼 이 과정을 계속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왼쪽은 R번째 시행까지 해서 다 날아가고 1만 남겠죠. 오른쪽은
R번째까지 날아가고 R 플러스 1번째부터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Q, R 플러스 1, Q, R 플러스 2 쭉 해서 QS. 근데 오른쪽은 소수들 곱한 거가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 S랑 R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항이 돼야 되니까 소수들 곱해서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QR 플러스 1부터는 항 자체가 아예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개수가 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일성도 증명이 됐어요. 결국은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얘기니까. 넘어가서 다른 정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죠.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들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데 이 똑같은 애들끼리 곱해져 있는 애들은 그냥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